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 보면 뭐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효과로 시장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로 등극한 게 오늘 특징이었고 양도세 관련된 변동성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는 좋았지만 하락 종목 수도 제법 많았던 거는 저 이유도 일부는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인터넷, 2차 전지, 제약,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내용들 좀 살펴보면 FMC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인데 점도표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지난 9월 점도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내년에 금리가 어디가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9월에 찍혔던 것보다 두 단계 아래로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몇 번 금리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세 차례 이상으로 되면 호재, 두 차례 정도면은 중립, 그리고 한 차례 또는 안 움직이면은 악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드렸죠. 근데 호재 범위에 들어가는 세 차례 이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게 있었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추가 긴축 필요하지 않다. 사실상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걸 공식화했죠. 그리고 경제가 좀 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경기 침체에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잘랐고 추가 긴축 이걸로 금리 인상 끝났어. 이걸로 또 잘랐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교적 단호하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하를 늦췄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아도 그래도 금리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년도 어쨌든 금리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긴축이 끝나는 시대가 내년도에 오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왜 파월이 저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물가를 자극할 만한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국제유가가 한동안 올라가면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달러 가네 만에 막 그런 소리 한동안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100달러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린 게 이 데이터가 뭐냐면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원유 생산량을 추이를 그린 거거든요. 그 보시면 미국이 파란색 선인데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을 하지만 미국은 최대치로 늘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하는 거 이상 커버하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물가를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한두 달 정도 튈 수는 있지만 연속적으로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확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파월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발언을 이전보다는 좀 유연하게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뉴스들을 좀 보면 우리 증시 쪽에 영향을 준 뉴스는 양도세 완화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죠. 이것 때문에 이제 CFD 큰 손들이 좀 세금을 갖다가 좀 아끼기 위해서 CFD 계좌로 넘어갈 것 같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향후에 이제 CFD 쪽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또 종목들의 어떤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거는 관련된 매도는 이미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가 기대가 꺾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았던 매도 일부가 나오는 거고 이제 기다렸던 매수가 조금 뒤로 늦춰지는 것 뿐이지 저 양도세 완화가 내년으로 이제 무산한다고 해서 어차피 내년도 1월 되면 또 채울 거잖아요, 주식.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좋은, 물론 이제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영건설 이거 오전 버전이니까 이제 SBS 주가를 제대로 반영한 건 아닌데 지금 건설주들 이슈는 저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F 문제가 새롭게 어떤 뭐 변수가 되는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들은. 그렇지만 우량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지금 더 돋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내년도 대규모 피봇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뭐 공매도 세력들이 미국에서도 박살이 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좀 시각을 바꾸면서 내년도 뭐 3월, 6월, 5월 막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조금씩 앞당기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로는 이게 좀 뭐 반짝하다가 영향이 또 소멸되긴 할 텐데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가 되는구나라고 시장이 깔고 들어가면 좀 안도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이전보다는
이제 조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시가총액 2위 경쟁. 제가 그제인가요? 그제 이거 보여드리면서 그때 당시 그제 버전으로 보면 2위가 LG에너지솔루션, 3위가 하이닉스였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저게 저렇게 돼 있는데 뒤집어질 것 같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시가총액 2위 종목은 궁극적으로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올해 순이익은 이렇지만 내년도는 하이닉스가 뒤집을 거고 24년도에도 이제 더 뒤집을 거고 제가 이거 오타났네요 기간을. 하여간 이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봐서는 이게 이제 순위가 뒤집어질 거다. 그런 경쟁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버전으로 보면 순위가 실제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2위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경쟁이 되면서 선의의 경쟁이 되면 시장에서 유리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올라가고 저기 LG에너지솔루션도 따라가고 이런 형태가 돼주는 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 2차전지 이외의 다른 종목들의 종목 장세가 좀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구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느 한 종목이 뭐 이제 깨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같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은 그래도 내년도 실적의 턴에 대한 믿음을 주는 어떤 반도체가 2위로 가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주로는 초낙폭주들 중에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카카오죠. 카카오가 오늘 되게 중요했던 20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난번에 200일선이 저기 반등의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위치까지 일단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밀고 가는지 초낙폭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빌드업 업종이라고 해서 제가 업종 수급 정리해 드릴 때 외국인들이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주를 공통적으로 계속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했거든요, 수급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화장품.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선별적으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거든요. 차트상으로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이걸 이제 고점을 넘기게 되는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특색 있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지고 뭐 유전자 가위니 뭐니 뭐 하여튼 등등의 어떤 뉴스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들이 이제 반짝에 그치는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광범위하게 번지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특징 나오는 그러니까 연말에는 올라가는 모든 종목을 한번 움직임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움직임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뭐 양시장 기관과 함께 다 양시장 매수를 했고요. 근데 오늘은 만기일이라 만기날 수급은 그렇게 의미를 두고 해석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6,200억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00억을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가 또 들어가 있고, 다음에 자동차주가 오늘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기아가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 보통 빅3 3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근데 오늘은 워낙 외국인들이 뭐 시총 상위 골고루 다 사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을 2,300억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합병 이슈가 있어서 셀트리온은 뭐 업황이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아마 합병 이슈도 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 그러니까 시총 상단을 오히려 이제 매도 쪽에 두고 실질적으로 매수는 좀 다른 쪽으로 매수하는 최상단이 아닌 종목군들을 매수한 게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게 금융투자하고 그 투신권하고 좀 종목이 엇갈려요. 한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고 한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매가 좀 특이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가, 근데 업종의 어떤 보다는 그냥 시가총액 상위를 좀 고르게 샀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이제 더 가까운 모습을 외국인들은 보였습니다. 기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금융투자냐, 투신이냐 이렇게 좀 엇갈리면서 매매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느 기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매수 쪽으로 잡히기도 하고 매도 쪽으로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 외에는 그 업종적인 어떤 특징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고르게 샀다. 예, 이 정도의 흐름을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요약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더 이상 메인 재료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 진짜 가나 안 가나 이거 하고 이제 어느 종목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시름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자꾸 이런 시황적인 측면보다 이제 종목적인 측면에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12월에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이슈도 기대값이 이제 떨어지게 됐고,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관련된 그런 이슈로 등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일단 그 물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시총 2위 경쟁. 저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둘 다 바보가 되고 동네 바보용으로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돼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경쟁에서 2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특히 하이닉스는 급등한 해 12월에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도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뭐 제가 뭐 카카오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미 11월 이후에 이제 매수가 단단하게 됐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인 게 오늘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중요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뭐 제가 뭐 가끔 가다가 너 강세론자지 막 가끔 그런 말씀 주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강세론자는 아니고,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제가 이 차트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제일 쉬운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S&P 500 그 주봉이거든요. 보시면 저 핑크색 보시면 저걸 핑크색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여간 저게 200주선입니다. 근데 200주선을 깨거나 거기까지 내려올 정도의 큰 하락이면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악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근데 공통적으로 그 선을 깨든 터치하든 그 다음 단계로 일단 그 선 위치에서 깼다가 또는 터치하고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전 고점을 다 넘겼어요. 대부분. 예, 그 사이클에서 대부분 다 넘기는 그런 사이클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2022년도에 여기서 깼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이상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별의별 단기 조정은 나오겠죠. 큰 흐름상으로는 노이즈는 있겠지만 뭐 또 그 수월하게 뭐 가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S&P 500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200주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200주선을 건드리거나 깨고 나면 역시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 이거는 제가 대신 뭐 순간 이 사이에도 10%짜리 큰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요란한 어떤 하락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은 이미 큰 하락 사이클이 한번 지나간 다음이라 그러면 이제 수급이 바뀌면서 이제 좀 그 경로 자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ADR이나 이런 차트적인 흐름을 이게 가급적 자주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게 뭐 어떤 이런 차트에만 너무 빠지면 또 차트로는 좋은 거 나쁜 거 얼마든지 다 끄집어낼 수 있어서 이게 썩 좋은 투자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 편인데, 근데 시황상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지금 미증시 자체는 오늘 FOMC 결과가 모두 또 올라간다라고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또 하락하고 막 별의별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또 큰 조정 막 10%짜리 조정도 나오겠지만 큰 경로로는 좀 뭐 꾸역꾸역 좀 어떻게든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에서 기회를 줄 거다. 그래서 시황적인 측면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연말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도 늦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계속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 올 때 꼭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제목 앞 글자만 딱 치면 유튜브에서 앞 글자만 딱 치면 어떤 노래 그냥 검색어로 쑥 뜰 텐데 뭐 영화 음악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향해 살아라는 유명한 영화 주제곡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런 날 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검색을 해보시고 예, 음악 한번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